김광민 변호사가 쓴 글이 충격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동형과 오창익을 비롯한 사람들은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 논란이 수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영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쓴 글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창익과 이동영, 최근 뉴 이재명의 핵심 스피커이자 브레인으로 불리는 분들이 YTN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오창익은 이사회, 이동영은 라디오 진행자로 참으로 눈물겹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YTN 매각은 위법하다. 3,200억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한 유진그룹이 현 정권의 실세들과 코드를 맞추며 다급하게 내민 생존형 방패막이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지분만 안 뺏기게 해주시면 방송은 입맛에 맞게 잘 차려 바치겠습니다. 자본의 노골적인 구걸쇼에 뉴 이재명 인사들이 동원된 셈이죠. 이 얄팍한 블랙 코미디의 절정은 정통 진보 언론인 한겨레 사장 출신 양상우 의장의 합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꼼수로 강행한 언론의 사형화는 진보 언론인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불법의 판을 뒤엎고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외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청산은커녕 도리어 그 불법 매각의 산물인 작물을 달달하게 물려받아 본인들 안방으로 쓰시겠다고 떡하니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계십니다. 불법으로 뺏은 남의 집이라도 내 명패 달고 살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본의 다급한 생존 본능과 권력의 달콤한 식욕이 만나 탄생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대의 명분도 언론의 공공성도 진보 언론인이라는 고결한 훈장마저도 결국 기득권을 향한 알뜰한 작물 계승 앞에서는 참 뗐다 붙였다 하기 좋은 편리한 액세서리에 불과한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글을 보고 저는 머리에 제대로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유진그룹이 3,200억을 날리고 싶지 않아서 권력의 고개를 조아린 것이 오창익과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가장 정직합니다. 자본은 이 정권의 실세를 뉴 이재명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뉴 이재명 뒤에 최고 권력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뉴 이재명의 뒷배에 김민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호호,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보스 아닐까?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단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김현지 얘기 계속 나와요. 김용 정진상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 하더라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뒷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양반이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남시장부터 이런 거 잘못 담그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의 최측근 김남준, 김현지, 김용, 정진상 이 4명은 정말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도 권력을 누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큰일 납니다. 측근들 관리 제대로 못한 대통령 책임진 사례가 많아요. 참 마음이 심란하죠.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뉴 이재명들은 간신이고 우리가 충신이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뉴 이재명만 끼고 돌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YTN이 권력의 실세다라고 인정한 유진그룹이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예요. 권력의 실세는 뉴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다. 뉴 이재명을 발탁하면 권력의 실세가 잘 봐줄 것이다. 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복귀를 하길 바랍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김관민 변호사의 이 글은 정말 의미심장한 글이다.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기자회견이 2시에 있다고 하니까 기자회견 보고 또 뭔가가 나오겠죠. 네. 의심하고 화난 거 이해하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고 나면 돌아와야 될 때 너무 민망하니까. 네. 어제 박시영 TV에서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뼈대인데요. 계파 갈등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파 갈등 맞나요? 정청래계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그렇게 크게 민주당을 지금 취재하지 않아서 정청래계라고 불릴 수 있는 의원들이 역할을 하면서 계파 싸움을 합니까? 친석계라고 불리는 의원들과 각을 세우면서 계파 갈등을 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계파 갈등은. 옛날에 제가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DY계, 정동영계, GT계, 김근태계 이제 향후 대권주자,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GT계
줄을 쓰고 DY계가 훨씬 크긴 했죠. 정동영계 줄을 서서 경쟁을 하고 뭐 정책 관련해서 뭐 서로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흔히 말하는 친석계 의원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반대돼서 그러면 정청래계 의원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대립하고 정청래계와 김민석계 의원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선명하게 아 이쪽은 이쪽 계파다 이런 게 그런 게 있나요? 전 잘 안 보입니다. 예. 정청래 쪽에 줄을 쓴 의원들이 있는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드러내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최고위원인 뭐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 정도 그런 정도 빼놓고는 이게 무슨 그냥 공치모 내지는 친석계 이쪽이 그냥 당을 다 먹은 거 아닌가? 이게 계파 갈등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마음속으로는 정청래를 지지하더라도 일반 의원 중에 이렇게 정청래를 뭐 이렇게 편들면서 정청래를 옹호하거나 그런 의원이 있나요? 이게 이전의 계파 갈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파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 넘어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지 않은 의원들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당의 주류, 당의 흐름은 그냥 김민석 혹은 뭐 친명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이 현상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보고 있는 게 위험 신호가 켜졌다, 적 신호가 켜졌다라고 보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주당 안에서 지금 어떤 일베들이 해온 혐오, 낙인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격들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당의 주류 문화가 됐고 이 흐름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당내에서 건전하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없다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이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조국을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의원들은 다수가 있는데 이런 멸칭 쓰지 말자.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원들은 잘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올라탑니다. 예. 실제로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아유 조국 혁신당은 이제 남입니다. 예. 털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더 위험한 거는 이현주 최고위원 며칠 전까지 최고위원이었죠. 여기가 리박스쿨 출신입니다. 리박스쿨에서 일베의 어떤 그런 역사적 가치관, 토대가 되는 뭐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역사관을 전파하던 사람이 별다른 반성 없이 민주당에 와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될 땐 몰랐죠.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그 사실이 드러났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민주당 안에? 이현주가 주류입니다. 민주당의 주류가 이현주가 주류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현주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눈밖에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베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독자들끼리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딴지 게시판 가봐라. 거기가 극우 일베다. 딴지 게시판의 일부 지지자들, 김어준을 좋아하는 지지자들 그럴 수 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있어 들어가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패널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하게 문조털레유에 공감하고 그 공격에 공감하고 일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그 사상을 퍼뜨려온 이현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민주당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일베 문화가 지금 민주당의 주류 분위기가 됐고 계속해서 친문을 털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고 뭐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어떻게 조국? 좀 안 돼. 조국은 안 돼. 그런데 이현주는 참아내죠. 이현주는 문제가 없어. 조국은 안 되는데 이현주는 괜찮아. 이 무슨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일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한 위험한 신호인데요. 민주당이 언제부턴가 일천적인 욕망,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변질됐고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문조털레유 공격하면서 떠들면 한자리 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조직해왔고 그 폐해가 지금도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그으려고 노력해왔던 정당입니다. 뒤에서는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더라도 앞에 내세우는 가치, 앞에서는 그래도 점잖은 척 하려고 했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뭐 남북 화해협력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내세우고 독재와는 선을 그으려고 하고 일베와는 선을 그으려고 하고 극우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했고 그래도 주권자인 국민을 무소하고 받들려고 했고 그런 노력을 해온 정당인데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국 욕하고 문조털레유 욕하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세 가짜명 떠들면 뭔가 한자리 할 수 있는 정당?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이거밖에는 안 보이지 않나.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흐름이 있으면 그거를 제어하고 막고 민주당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민주당 안에도 늘 있어 왔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뭐 돈 거래도 하고요. 안 보이는 데서 뭐 공천 받기 위해서 뭐 돈도 주고 이런 건 늘 있어 왔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욕망을 좀 실현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게 좀 슬픕니다. 인수 씨 뭐에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참 보기 딱합니다. 뭐 제가 홀린 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뉴 이재명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혐오나 이런 언어를 좀 퍼뜨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편일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제 말도 어떤 정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제 관전평이니까 뭐 동의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몇몇 패널들이 굉장히 제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섰으니까 한자리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한자리 되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문조털레유를 공격합니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그럼 왜 저러지? 그냥 조용히 한자리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진짜로 오창석 씨가 캠코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재명 정부와 뜻이 맞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이 한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한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그 보은인 것처럼 문조털레유 거리면서 이쪽을 공격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흐름이냐는 거죠. 그냥 한자리 하세요. 저 불만 없어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 그냥 최진봉 교수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 하거나 방통위원 들어가길 바랬어요. 하면 되잖아. 그거 하면 왜 안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문화. 왜 이런 것들이 횡행하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내가 한 자리 하려면 누군가를 공격해야 돼.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게 좀 슬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또 제가 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음.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앞에 드렸던 말씀인데 최소한 이현주의 리박스쿨 활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국민의 눈치를 안 보죠. 안 보기 때문에 이현주를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국은 못 참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의 차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는 내부의 목소리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없었습니다. 다 거기 가서 줄 섰습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있나요?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져서 수십 원의 시세 차이를 받고 팔았어요. 한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값을 잡겠대. 근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수십억의 시세 차이를 본 부동산 개발업자는 민주당 의원 배지를 달아줘야겠대. 이게 뭔 말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있습니까? 민주당 내? 그 권력자가 이재명 대통령인지 뭐 김민석 총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뭐 어떤 다른 실세 혹은 뭐 정진상 뭐 이런 이름도 나오던데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 누군가의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유권자들이 무서운 줄 안다면 시민들이 무서운 줄 안다면 어떻게 대부업자 차명으로 그것도 운영한 사람을 배지를 달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 그 지역구에 가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그 땡크데이와 관련해서 분노를 했죠. 그럼 뭐합니까? 리박스쿨이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이 간극을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해. 예.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민주당 결국은 망가질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합니까? 지금은 어떤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게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집토끼가 떠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집토끼는 물론이고 중도층, 나아가 보수층에까지 어필하지 못할 겁니다. 김용남을 데려와서 배지를 달아주는 게 그러면 보수층이 야 민주당이 뭐 김용남도 갖다가 배지를 달아주니까 민주당 찍어줘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야 니네 부동산 값 잡는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배지 달아주는 정당이냐라는 비웃음을 살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볼 겁니다. 민주당이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좀 답답한 얘기 했는데 몇 가지 예, 김사님 완전 실망 죄송합니다. 뭐 실망하셨으면 예, 뭐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예. 몇 가지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시영 TV에서 제가 그 광고비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광고를 받는 패널이나 채널들이 문조털레오 공격이 앞장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꺼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성급했습니다. 그 뭐 스픽스나 이런 데서 저에 대한 비판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팩트가 아닌 그냥 뇌피셜을 떠들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 팩트로 인정된 적 없죠. 팩트는 이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광고비를 꽤 받았던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문조털레우를 공격하고 뉴이재명 계열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죠?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옥창석 그 캠코 이사까지는 얘기했는데, 그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야, 광고도 받는 거 아니야, 혹시 니네?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그거는 의혹이고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나 이런 다른 정부 기구나 기관으로부터 협찬이나 광고를 받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앞에 했던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저는 이동형 TV가 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광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정부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개혁을 얘기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채널들, 그리고 뉴미디어들이 광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광고를 받는 대가로 어떤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광고 받으세요. 저 불만 없습니다. 광고를 받아야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럼 조중동에 광고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걷어들여서 이재명 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매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형 TV가 많은 광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리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베너핏을 받으려면 여기서 멸칭을 쓰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낙인 찍고 이 사람을 민주당에서 털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공격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 대가로서, 반대급부로서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비교적 멀쩡하던 패널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꼭 그래요. 왜 그러죠? 이상합니다. 유시민 욕하고. 자리 받는 거에도 불만 없고요. 광고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 없습니다. 협찬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받고 끝내라, 제발 좀. 그냥 받아라. 받기만 해라. 왜 그걸 받는 사람들이 꼭 누군가를 민주당 내에서 공격해야 되느냐. 이현주, 김용남은 잘 참으면서 문조털레우를 못 참는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얘기는 반드시 하고 싶은데요. 김어준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비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가끔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뒤에서 할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저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감정적으로 쟤네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식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김어준 방송에서 어떻게 김어준을 다 동의합니까? 비판하세요. 근데 지금 문제는 헐 묻었다. 김어준 방송 나가면 거기 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비교적 멀쩡해 보였던 어떤 그런 스피커나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 저는 좀 짠하게 봤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과는 비판하면 되고요. 공도 많습니다. 꼭 어떻게 공을 무시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그 코로나 극복을 대한민국보다 잘한 나라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국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계속 친문의 부활을 막겠다. 이런 무슨 친문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친문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움직임이나 흐름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베의 방식이고 공산당의 방식이고 독재 정부가 해왔던 방식인데 이게 왜 민주당 안에서 횡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